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래서 그 불쌍한 바보 변호사, 그 트럼프 변호사요. 마이클 코엔 청문회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면요. 지금 아까 낮에 YTN 뉴스에서 트럼프가 하노이 떠나기 전에 그 팍스하고 한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한 얘기를 또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거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. 그, 그 인터뷰에서 션 해너디하고 앉지도 않고 둘 다 선체로 좀 한참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은 아무튼 그 제가 영어를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최대한 칭찬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을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영어로 He is a character, he is smart, he's sharp as can be, and he is mercurial, not in a negative way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. 근데 he's a character, 그는 물건이다. 그러니까 이게 칭찬입니다. 문맥상. 근데 YTN 보도 보신 분들은 이거를 그는 성격이 강하다.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리게 보도를 해줬고요. 그리고 또 he's sharp as can be. 이것도 엄청난 칭찬인데 그냥 날카롭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칼로 치면 더 이상 날카로울 수 없게 뭐 최대한으로 날카롭다 엄청나게 샤프하다라는 뜻이었고요. 그리고 mercurial 이 단어는 이제 형용사는 안 좋게 보면 변덕이 심하다라는 뜻인데 트럼프가 not in a negative way라고 얘기했거든요.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mercurial 하다고 긍정적으로 positive meaning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매우 활달하고 그 활달하다뿐만 아니라 기민하고 빠르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대처해서 두뇌를 회전시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활달하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서로 엄청 그러고 뭐 I like him, 뭐 he likes me 이렇게 서로 좋아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고요. 그래서 드디어 그러고 아참 그 귀국하자마자 그 트위터에다가 양국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제가 바로 앞전 그 방송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. 뭐 생각해보니까 그 구독을 안 하시고 강물 아줌마 이렇게 검색하는 분들도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아래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댓글까지 좀 읽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 이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트럼프를 싸고 돌아서 드디어 국내에서 트럼프 김정은하고 연애하냐 이 소리까지 들었습니다. 어제 그 연애 러브 어페어 이건 누가 그랬냐면요.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어제 이제 2020년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러면서 그랬답니다. 둘이 지금 러브 어페어 중이냐고요. 아 참나.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고요. 그리고 저는 이것도 그렇고 첫날을 그 둘이서 밤에 30분, 10분 정도로 예정됐던 단독 회동을 30분을 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아마 지금 우리 둘이 나눈 이야기를 글로 쓰면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 내용이 엄청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치고 또 완전 든든한 정말 너무 멋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또 이렇게 딱 중심 잡아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서 지금 국제 질서를 어떻게 흔들면서 세계 평화를 더 다져나가실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리용호 외무상 그분을 트럼프가 볼튼 활용하듯이 그렇게 일종의 활용도 겸해서 그렇게 잘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리용호 외무상도 좀 트럼프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. 이제 인제서부터 그 불쌍한 좀 진짜 짠한 트럼프 전직 변호사 마이클 코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근데 어제부로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또 이 사람 이제 사용 가치가 다 그러니까 별게 안 나오고 끝나버렸으니까
벌써 또 딴 소재로 넘어갔습니다. 트럼프 괴롭힐 소재 딴 거요. 그거는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. 하여튼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 난리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갖고 따라잡기가 힘이 됩니다. 따라잡기가. 그러니까 이 마이클 코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오바마 힐러리의 민주당이 그 2016년부터 트럼프 캠프를 탈탈 털어갖고 그 중에 트럼프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트럼프 캠프이라고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범죄 사실을 찾아내갖고 유죄 기소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이 변호사가 그 둘 중에 한 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매나포트라는 비즈니스맨입니다. 뭐 힐러리 러시아 커넥션 스캔들인 우라늄 원 딜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고요. 트럼프 캠프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죠. 어쨌든 이 마이클 코엔 이 변호사는 그 트럼프의 그 2006년 원나잇 걸, 그 스토미 다니엘스 문제를 포함해서 12년 동안 트럼프의 변호사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뮬러 특검한테 과거사들이 탈탈 털려갖고 자기 소득세 문제하고 은행 대출 관련해서 거짓말 사기 이런 걸로 기소가 됐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진술을 하기로 하고 형량을 그 감소하는 딜을 했다고 팍스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었습니다. 어쨌든 3년형이 확정돼 있고 5월부터 감옥을 갈 거라는데 이번에 또 트럼프 베트남 방문 그 당일에 맞춰갖고 민주당 하원 그 관련위원회에서 공개 청문회를 그 날짜를 딱 그렇게 기획해갖고 했습니다. 근데 이 청문회에서 이제 이 코엔이 뭐 트럼프는 거짓말쟁이고 인종차별주의자고 뭐 이런 그냥 그 선언 부호 수준 선언 수준의 나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 구체적인 문제들에서는 트럼프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자기는 12년 동안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공모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. 두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힐러리가 퓨전 GPS를 통해서 전직 영국 MI6 요원을 고용해서 만든 그 가짜 문서, 그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문서였다스의 이 내용에 아마 트럼프가 이 사람을 이 코엔을 체코 프라하에 보내가지고 러시아 측 사람하고 만나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. 근데 이 코엔이 그 청문회에서 자기 프라하에 간 적 한 번도 없다고 2번이나 말하더니 그 다음에는 나 체코 리퍼블릭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나스의 내용이 위조라는 것만 더 선명하게 만든 증언이었다고 합니다. 트럼프는 그 비행기 타기 전에 하노이에서 시언 헤너디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 이 사람 얘기도 했었거든요. 시언 헤너티가 물어봐갖고요. 근데 이 앵커가 시언 헤너티가 그 변호사가 마이클 코인이 옛날 그 최소한 12번쯤 얘기를 했답니다. 사적으로 본인한테 시언 헤너티한테 그러니까 그 직업 여성한테 돈을 준 거를 트럼프한테 말을 안 하고 의논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한 일이었다고.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그 liability 변호사한테 의존하는 이런 것들 내용 속에 포함된 거였다고 그 얘기를 옛날에 들었다고. 근데 이것도 트럼프가 다 알고 있었다고 의논해 갖고 했다고 거짓말했었잖아요. 아무튼 그런 얘기도 나눴었고요.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기가 그 FBI하고 법무부의 그 부정, 부패 이 모든 것들을 그 폭로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 폭로를 시작한 게 미국을 위해서 애국적인 일을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도 많이 했지만 자기가 러시아 공모한 거 본 적이 없다는 참말도 했다는 얘기 전에 들었다. 뭐 그건 거짓말 안 했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. 근데 그날 저녁 그 헤너디 쇼에서 자기 뉴스 쇼에서 또 그 ABC하고 MSNBC 이거는 NBC의 뉴스 채널이거든요. 그리고 CNN 이렇게 미국판 조중동 이 세 방송사가 합쳐서 그날 있었던 이 코인 청문회 관련 방송을 428분을 했답니다. 그날. 그런데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뉴스는 12분 내보냈다고 막 펄펄 뛰더라고요. 매국노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또 이 변호사를 코엔을 민주당이 이제 너무 심하게 괴롭힌다고 팍스 채널들까지 막 뭐라고 합니다. 이번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형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
나오라 그러니까 아마 또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나 본데 위증을 또 해갔고요. 그래서 또 형량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변호사 자격증도 캔슬당했는데 아이하고 아내하고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푸틴 요새는 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한 단위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게 궁금하면 미국하고 남한을 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아 진짜 열이 받긴 받는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. 생각을 할수록.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프론티어 그 전선이 미국하고 우리 남한 여기로 확실하게 넘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중동 지역 문제하고 그 이슬람 국가 그 테러 집단 문제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지난 2년 사이에 거진 다 많이 해결을 해갖고 이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거의 이 글로벌 엘리트들의 언론 그다음에 그 조직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평화와 애국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이쪽 전선 라인하고 정말 무슨 뭐 최후의 전쟁과 평화를 가늠하는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명, 그 매나포트라는 비즈니스맨하고 마이클 코엔 이 두 명 말고 한 명이 더 있거든요. 그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하고 관계돼서 캠프 뭐 이게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막 잡혀갔었던 그러니까 꼭두 새벽 깜깜 밤중에 체포당한 사람이 있는데 지난달에요. 그 사람은 이 로저 스톤이라고 이제 닉슨 대통령 참모였던 공화당 전략가인데요. 이 사람을 오밤중에 자고 있는데 그 뭐 20명도 넘게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쳐 갖고 붙들어 가더니 그날 뭐 몇 시간 후에 그날 낮에 뭐 1시간 2시에 보석으로 풀어주더라고. 참 완전 쇼를. 그리고 그거를 또 CNN이 그 급습해갖고 잡아가는 그거를 또 거기에 딱 버티고 있다가 촬영을 해갖고 하루 종일 틀었습니다. 근데 골 때리는 게 이 사람은 이제 데리고 간 게 그 위키릭스 줄리안 어산지하고 그 커넥션이 있어서 뭐 트럼프를 그쪽으로 연결을 해줘갖고 뭐 힐러리의 부정을 캐고 어쩌고 이런 거였는데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위킬릭스가 그 힐러리 이메일 그 공개적으로 띄운 건 2016년 3월이었거든요. 그 프라이머리 그것도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이것 때문에 살해당한 걸로 추정되는 그 의문사죠. 강도한테 총 맞은 걸로 됐던 그 민주당 고위 IT 담당 당직자는 그 사람 범인 잡겠다고 뭐 20만 불인가 25만 불인가 위킬릭스 그 줄리안 어산지가 현상금도 걸었었거든요. 근데 무슨 또 로저 스톤을 통해서 트럼프가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와 진짜 아휴 참 우리나라 또 이제 차기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에 하나 승계를 못하고 지금 이해찬 쪽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뭐 또 박지원 이런 사람들 아무튼 삼성하고 관계된 다른 사람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아마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드루킹의 그 늙은 미친 여자의 뭐 이상한 그 글 쓴다는 사람의 그런 사람들 한 달에 한 명씩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중동에 가서 뭐 별소리 다 떠들고 김태호 같은 사람도 한 달에 한 명씩 나오지 않을까요? 아휴 참 이게 웬일입니까? 어제 트럼프가 또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변호사 관련한 트윗을 5개나 써놨다고 제가 그 어제 포스팅해드린 거에 댓글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그 내용이 뭔가 읽어봤더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코엔 이 변호사가 뮬러 특검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위증을 막 하고 다니기 시작한 그 후에도 자기가 쓴 책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거기 트럼프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도 있답니다. 그 책 안에요. 그러니까 위증을 하고 다니면서 트럼프한테 러브레터를 써놨대요. 그러면서 뭐 그 원고가 출판사에 넘어갔다는데 그거 뭐 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 트위터에 난리 쳐놨더라고요.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판 진짜 더 심한 어디를가 더 심한 쓰레기통으로 만드나 뭐 누가 잘하나 미국 적폐들하고 우리나라 적폐들하고 내기 중입니다. 그죠?
그래서 코엔 청문회에서 좀 종합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추가 내용 나온 거 하나도 없고요. 그냥 그 하노이 회담 그거 망치려고 하는 쇼였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그 법원이 그 사기 문서 그 더스에 그거 맡아서 일했던 그 영국 그 전직 첩보원이라는 크리스토퍼 스틸 그 사람 녹취록이 있답니다. 그거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고 하고요. 또 이제 민주당은 이거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그 다른 걸로 넘어간 그게 뭐냐면 또 트럼프 세금 내역 그 공개하라고 또 이슈 파이팅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거 2017년 초에 한참 써먹었었는데 그때 그 MSNBC에서 불법이라는데 1년치 소득 그 내역 찾아가지고 공개했거든요. 근데 트럼프는 그때 보니까 소득세를 25% 내고 오바마는 16%인가?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13% 그렇게 냈다고. 근데 트럼프가 그게 소득세를 엄청 많이 낸 거라고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냐고 팍스 앵커들은 그때 변호사 바꾸라고 막 이랬었습니다. 근데 또 이거 세금 공개하라고 시작했습니다. 다음 주에 뮬러 특검 보고서가 아마 제출된다는데 이게 트럼프를 대면 조사를 하겠다 그러더니 대면 조사도 못하고 서면 조사도 했다는 소리 안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애초에 저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. 러시아 공모 자체가 없었던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또 뭐 우리 이재명 지사님하고 김경수 지사님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이렇게 엮어대려고 해대는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요 다음번 내용은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너무너무 극좌적인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것도 또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올해 안에 아무리 뭐 아무튼 문 대통령님이 뭐 서두르실 것 같지 않나요? 그죠? 뭐 트럼프도 김정은 위원장도 뭐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곧 좋은 소식이 또 들릴 거라고 확신합니다. 오늘도 모두 그래서 편안하게 좋은 꿈을 꾸시게 되면 좋은 꿈 꾸시고 아니면 꿈도 꾸지 마시고 편안하고 또 편안한 좋은 밤 보내십시오. 금방 또 뵙겠습니다. Good night in peace.